나가다 셰프님? 사무엘 지배인님. 우리가 네네네. 한여름을 지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바람이 여름이 너무 네. 더웠어. 네네.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아열대 기후가 됐다 막 이런 얘기도 많았고 체력 단련도 좀 해야 돼. 너무 일만 열심히 하지 마시라고요. 책 좀 보고 공부 좀 하려고 그러는데 네. 오늘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을 주실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아 정말요? 작가 선생님? 머리와 모든 걸 다 갖춘 정말 드문 작가. 그러면 네네네네.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배인 소사발입니다. 반갑습니다. 셰프 남장입니다. 네. 앉으시죠. 오늘은 정말 우리 포토셰프에서 네. 굉장히 젊으신 작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틀렸군요. 작가님 한번 우리 포토셰프를 위해서 직접 소개를 한번 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신욱 작가입니다. 저는 사진과 영상 매체를 기반으로 주로 보이지 않는 우리 주변의 것들이 현재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래서 비가시적인 것들이 가시적인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많은 것들에 대한 예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멋지십니다. 저희가 인트로에서 우리 작가님을 소개할 때 몸, 그리고 비주얼, 그리고 지니어스 저희가 조사해본 교수님을 저희가 어설프게 사실은 혹시 포토셰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사실 시작할 때 어설픈 저희가 인트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시기 전에 우리 김신욱 작가님 뭐 하지? 그랬더니 그냥 지배인님은 이거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유도 사실은 몰랐어요. 근데 작가님 딱 들어오시는데 우리 나그당 셰프님이 얘기한 게 뭔지 알았겠다. 저는 반짝반짝한 이유가 지니어스. 이게 또 젊으신 해외 박사님이십니다. 그 작가님은 그러면 사진 공부를 어떻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소유의 이제 카메라를 아버지를 통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펜탁스 KM이라고 그 렌즈 교환식 필름 카메라를 아버지 취미가 사진이셨기 때문에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촬영을 이제 했으면 해서 그게 아버지의 옛날 로망이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 어릴 때 쓰던 카메라를 저한테 물려주셔서 그걸로 이제 시작을 했고, 뭐 그 이후에 이제 특별히 공부에는 취미가 없는 것 같다라는 아버지의 생각으로 이제 사진을 넌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그럼 그렇게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 초등학교 말이 좀 공부에 취미가 없어서 사진을 해봐라 했는데 박사가 되셨고요. 뭐 앞뒤가 안 맞긴 하지만 뭐 그때는 이제 뭐 몇십 년 뒤를 예측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당시에는 분명히 뭐 공부에 취미가 있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카메라 물론 신기하잖아요. 뭐 찍고 내가 찍은 것이 이렇게 사진으로 나오니까 그래도 그게 그렇게 깊게 흥미를 느끼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뭔가 이슈가 있으셨는데. 저는 그냥 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따라다니면서 이제 지방을 다니면서 이제 물고기 같은 거를 잡고 계곡을 다니는 거가 제 포커스였죠. 사진을 찍는 것보다는. 아버님을 따라 놀러 다니는 거. 저는 근데 놀러 다니는데도 특별히 뭐 물고기를 잡는 거 저는. 물고기 잡는 거 좋아해요. 그걸 좋아해서. 저는 김 작가님의 작품 중에 물고기가 있는 사진을 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역시나. 그래서 그러면은 뭐 제가 이제 듣기에는 이제 유학까지 가서 사진 공부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은 어떻게 됐나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사진을 계속 이렇게 고등학교 때도 사진만 반장을 하고 군대 때도 사진병이었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어린 마음에는 이제 광고 사진을 해야 이제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이제 광고 사진 어시스턴트 같은 걸 하고 했는데 개인적인 성향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내가 하는 작업을 하고 싶다. 내가 주도적인 작업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꿈을 갖고 이제 영어 공부를 해서 이제 좋은 학교를
가고 싶다.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학교를 초중고를 다니면서 제가 사진을 열심히 하는 거에 칭찬은 못 받고 항상 뭐 수학이나 뭐 영어를 열심히 해라라는 선생들의 어떤 네네네. 네, 그런 항상 것들 하시는 말씀들. 예, 예. 네. 제가 아무리 사진만 반장이고 당시에 무슨 조그만한 상을 받더라도 뭐 그런 거 말고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네. 이런 것들이 저한테 좀 안 맞아서 좀 외국에 가보고 싶다라는 희망이 막연한 희망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유학을 가게 된 거죠. 좋아요. 그러니까 유학 생활은 예. 어떠셨어요? 저도 뭐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유학을 갈 만한 상황이 돼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갔죠, 학부를. 근데 4년이 지나서 뭐 개인 사정으로 네네. 어떤 뭐 지원이 다 끊겼어요. 네, 거기서 이제 저의 선택은 제가 이제 돌아오느냐? 예, 대학원 합격증이 있는 상태였는데 네. 저의 선택은 돌아오느냐 아니면 강행하느냐였거든요. 그렇죠. 저는 너무 이해합니다. 이해하시죠? 네. 근데 다행히도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계속 알바는 하고 있었어요. 뭐 서빙이라던가 사진 찍는 일이라던가. 아, 유학을 어느 저는 나라- 영국 아, 런던에서 이제 13년을 살았는데 하여튼 초반에도 가서 다행히 조금씩 일을 하고 있었어서 파트타임 잡을 하고 있었어서 어쨌든 그 상황에서 저의 결정은 일단 합격증이 있으니까 가서 들어가고 끝까지 간다. 아니 끝까지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아. 2년이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서 되든 안 되든 해보자. 중간에 못 버티고 돈이 없어서 나오더라도 일단은 발반은 보자라는 게 그래서 할부로 낸다고 했어요 학교에. 아, 그런 그런 예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6개월 할부가 있어요. 그래서 할부로 내겠다 하고 6개월을 일단 벌어 놓은 거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저는 강행을 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예. 왜냐면 저도 이제 저는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는데 예, 예. 너무 잘 알거든요. 아시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더군다나 영국이나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처럼 또 이렇게 학생들이 자유롭게 많은 알바를 할 수 있거나 일할 수 있는 그 사회 상황이 좀 달라요. 예. 굉장히 유럽은- 힘들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 영국도 그렇고. 네. 네, 지금 예. 판단하시기에는 예, 예. 물론 지금 너무 아유, 잘하셨지만 예, 예. 지금 판단하시기에는 예. 지금도 후회가 없으신 것 같으세요. 후회라는 거는 감사하게도 없어요. 예. 너무 좋다. 예. 그리고 오히려 그때 강행하지 못하고 접고 돌아왔다면 계속 그 후회가 저를 따라다녔겠죠. 예. 아, 저는 실패하더라도 해보자라는 전략이었고요. 사진에 예. 대한 열정이 구독! 첫 어떻게 보면 약간 내가 사진을 정말 잘했다라는 상을 탔을 때가 언제죠? 그런 느낌을 줄 때가 있잖아요. 제가 사실은 그동안 이제 상을 이제 감사하게도 많이 받으면서 항상 힘들었던 기억만 났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한 번에 받은 상이 없어요, 저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공모전에 네, 보통 공모전에 그렇죠. 지원을 했을 때 예. 여러 번 지원해서 받으셨다는 얘기. 그렇다고 봐야죠. 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럼 요즘 이제 그런 단계가 또 귀찮아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젊은 친구들. 한 번 지원해서 떨어지면 그 공모전은 다시는 안 하는 친구들 그러면은 많거든요. 도대체 얼마만큼 하셨어요? 포트폴리오를 얼마만큼 준비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제 나름의 그러니까 12년 정도 제가 어떤 공모나 전시 지원금 이런 거를 다 지원해 놓은 것을 모아놓은 네. 폴더가 한 130개 정도 돼요. 아, 예. 그게 한 공모전별로 다 이제 폴더 네이밍이 돼 있는데 네. 그게 제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의 실패 폴더거든요. 대신 그 실패가 명확하게 기록돼 있는 거죠. 통계를 예. 낼 수 있는 통계를 또- 내죠. 아, 그럼 130여 개의 네. 폴더라는 것이 130여 번의 공모전은 기록된 것만. 예. 거의 뭐 그럼- 쪽집게 그 강사의 수준이네요. 이 공모전은 내 것만 보면은 탈 수 있다. 뭐 그 정도까지 데이터가 준비되지 않아요. 그게 사실은 상을 받는 게 인생의 목표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시에 어떤 하나의
그때마다 분기점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작가가 스스로가 어떤 목표 설정을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혼자 이제 돈을 벌고 작업을 하면서. 작년에도 또 큰 상 받으셨잖아요. 예. 이루상. 예. 우리나라에서 받으실 수 있는 큰 상들은 지금 보시면 뭐 대부분 다 받으신 걸로. 있는 거는 이제 해외로 진출합시다. 예. 해외에서는 어떤 상을? 해외에서도 올해 2월에 또 영국 네. 정부에서 네. 저한테 상을 줬어요. 맞아요. 저 기사 봤어요. 예, 영국 정부에서 영국 유학 동문. 영국 유학 동문상이라고 저한테 문화 창조 부분에 이제 한 명을 뽑는 수상자로. 네네. 그러니까 한국인 중에 영국에서 그래서 공부한 공부한 사람. 그 성취가 이제 괄목할 만한 자에게 한 명을 주는 정부 네, 차원에서 네. 상금과 함께 상금과 상패 뭐 이런. 아.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제가 영국에서 지낸 13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면 보상해서 뭐 인정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상이 굉장히 의미 있고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네. 그러실 것 같네요. 아휴, 이 한 15년 정도 됐나? 변한 게 없어. 여기서 했기 때문이지요. 이 사진을 보시면 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오신 우리 손님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쉬운 작업들이 없었습니다. 그럼요. 제가 지금 이 본 작품도 그냥 찍은 게 아닙니다. 이게 테크닉이 많이 들어간 사진입니다. 저렇게 범위가 넓은 곳에 저런 조명의 느낌을 준다라는 거 정말 또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들으면 나그당님이 찍은 건 줄 알 것 같은데. 너무 전문가죠. 과거에 제가 사진을 좀 했었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는 더 나이트워치라고 이제 뭐 야간 경계, 제가 이제 전방에서 그 군대 시절에 군 복무하던 시절에 매일 하계에는 2시간, 동계에는 1시간 반씩 정말 일주일에 7일씩 상병 때까지 매일 경계 근무를 나갔거든요. 그게 2주에 한 번만 이제 긴밤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야간 근무가 없는 날 되게 힘들었어요. 그게. 그래서 몸이 피곤하니까 하루에 4-5시간밖에 못 자니까 그 산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야간 경계 2인 1조로 근무를 나가면 제가 너무 피곤해서 항상 졸면서 걸어 다녔어요. 총을 들고. 근데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변기에 앉아서도 자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하고 10분 자고 그런 정도로 1, 2등병 때 이렇게 너무 피곤했는데 잠 때문에 그때 제가 군 생활 하던 때 그렇게 졸면서 많이 걷다 보니까 초소 안에 내 선임은 이미 자고 있어 누워서. 그 사람 누워서 자고 있고 나는 일병 때 서서 졸면서 걷는데 제가 너무 멀리 온 거예요. 보니까 딱 깨서 보니까. 근데 그 깼을 때 제가 나무랑 부딪혀서 깬 건데 그때 저는 어떤 환영을 받거든요. 순간 이제 거기 그 순간에서 어떤 착안을 해서 이제 밤에 영국과 유럽 같은데 그 국경지대에 갔어요. 네. 뭐 독일, 벨기에 국경이라던가 영국에서는 뭐 다른 도와 도의 경계 같은 숲에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작업을 했는데 제가 사실 사람이 없는 데 가게 된 이유는 영국에 처음 갔을 때 이제 인종차별을 굉장히 많이 당하다 보니까 좀 대인기피증 같이 뭐 택배가 와도 문을 못 열겠는 거예요. 하도 뭐 얼굴로 뭐가 날라오고 막 공격을 당한 그런 것 때문에 한 번도 그렇게 안 살아봤는데 그래서 자꾸 사람이 없는 데서 이제 작업을 과제는 있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이 없는 데로 가기 시작했고 사람이 없는 데 가다 보니까 제 군대 시절이 생각이 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작업입니다. 여기는 외국인 거네요? 네네. 다 이 시리즈는 대부분이 외국이에요. 예. 그러면 이 즈음에는 주로 이제 나무 작업을 하신 건가요? 나무, 숲, 뭐 그렇게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이 없는. 그럼 지금 뭐, 거의 시리즈 같은. 네, 시리즈요. 이건 더 나이트워치라고 시리즈죠. 독립된 책도 나왔고, 뭐 개인전도 뭐 했고. 지금 작품들도 그렇지만 대부분 테크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사진들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게 어떤 테크닉이 들어간 건지 저렇게 어두운 데서 저런 피사체에만 이렇게 조명이 먹을 수 있는 방법? 일단 뭐 너무
이제 중요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장노출이고요. 네. 예. 네. 그다음에 이 효과를 낼 수 있는 적절한 조명을 썼고 그 조명이 너무 날카롭지 않게 잘 확산이 될 수 있게 컨트롤을 해주는 거. 그렇죠. 그게 예, 이제 관건이죠. 그게 관건이죠. 네. 예. 그거는 현장에서 저도 많이 테스트를 하고 누구나 찍을 수는 있지만 이 사진을 나처럼 만들 수는 없다. 만들 수는 있으나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예. 그리고 생각보다 추울 것이다. 라는, 예. 아, 네. 네네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 사진 경우에 네. 얼마 정도의 작업 시간이 소요되죠? 저는 한 번 이 컷 찍을 때는 5시간 정도 걸렸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노이즈 노이즈 줄이는 기능 때문에 뭐 15분을 찍으면 15분을 또 기다려야 돼요. 되고. 예. 네. 그럼 30분. 여기까지 가는 거. 그리고 그 30분 기다려서 봤는데 약간 뭐가 초점이 흔들렸어. 예.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몇 장 못 찍어요. 하루에 뭐 파이널로 2장 나오면 성공이에요. 근데 가끔은 뭐 또 몇 번 또 가시는 경우도 자주 생기네요. 갑니다. 예. 최소 2번 이상씩 다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낮에 답사를 하고 무서우니까 저도 안 보이잖아요. 네. 예. 우리가 뭐 그림도 그렇고 이제 특히 사진도 보통 사람들은 사진은 뭐 좋은 카메라 들고 찍으면 바로 이게 거기에 좋은 카메라 작품이 나오는 줄 알아요. 찍으면 짠 하고 나오는 맞아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작가님들 말씀 들어보면 이런 한 장에 맞습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진을 뽑기 위해서는 그게 뭐 몇 시간과 며칠의 시간을 그래서 우리 이 포토 셰프 이 코너가 있는 이유가 이런 비하인드 얘기를 듣기 위해서죠. 그리고 제가 또 주신 그 자료의 연작서 이게 지금 공항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있나 봐요. 예. 아 그런 곳이 있나요? 네네. 여기 어느 나라죠?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에 제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만 10년 동안 2,500번 정도 갔거든요. 왜 이렇게? 제가 픽업하고. 여행사 가이드를 하고 픽업하고 나중에는 여행사를 아예 제가 차려버렸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과정에서 런던 히드로 공항에 뭐 들어오는 손님 한국인 뭐 히드로 공항으로 가는 사람 이거를 네. 제가 하루에 많이 갈 때 공항을 5번도 갔거든요. 뭐 시내에서 왕복 3시간이니까 뭐 15시간 16시간 이라도 시간이 맞아서 할 수 있으면 저는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공항을 많이 가다 보니까 공항을 간 지 한 3년쯤 됐을 때 이 주변에서 뭔가 좀 다른 점이 있다. 내가 이거를 표현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게 된 작업이죠. 거대한 국제공항이 들어섬으로써 사람들이 모이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했던 공항 도시라는 네. 작업. 지금 그 런던 히드로 공항이요. 그럼 네. 런던 시내에서 굉장히 먼가요? 굉장히는 아니에요. 뭐 3-40분. 안 막히면요. 근데 보통 시내 기준으로 뭐 1시간 내외. 키로 수는 뭐 한 20몇 킬로고 떨어진 거리. 서울에서 김포공항 거리네요. 네, 그 정도예요. 네. 예. 제가 좀 신기했던 게 어쨌든 공항이 이제 바로 이제 근처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의자를 치아를 갖다 놓고 앉아서 비행기 내리고 뜨는 걸 본다는 거잖아요. 보는 거죠. 예. 아, 한국 인천공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비행기라는 거 자체를 좋아하는 그런 매니아들이 있거든요. 전 세계에. 좋아요. 이 작업이 그건지 네. 모르지만 제가 또 이렇게 작가님 오시기 전에 찾아봤더니 그 만달리 때 단절인가 그런 작업 그렇죠. 단절 맞죠. 분열 예, 맞아요. 뭐 그런 단절. 작업 하셨던데 이거 연관된 작업인가요? 거기서도- 정확히 말씀. 맞나요? 예. 거기도 뭐 이렇게 터널이라든가 맞아요. 약간 그런 예. 작업들이 많으시던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 주셨고요. 그러니까 단절에 대한 심리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외가 친가가 심지어 저희 아버지도 다 북한에 태어나셨거든요. 예. 그러세요? 그러니까 전쟁 직전에. 그러니까 외가는 평안북도, 친가는 함경남도. 아버지 함경남도 홍원군에서 태어나서 뭐 51년 1.4후퇴 때 거제도로 내려오고 이렇게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나이 때 아버님들이 그런데 굉장히 젊으신데 저희가 조금 늦둥이. 아니
그게 묘하게 아버지가 50년생인데 50년 3월생이에요. 6.25 3개월 직전에. 예. 그래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게. 예. 정말 그런. 예. 진짜 직전에. 그러니까 기억도 없으시죠. 그냥 거기서 태어만 난 거죠. 근데 친척들이 다 거기 남아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실향민 정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많이 집안 전체. 예. 아버지 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까지. 친할아버지는 총살당하셨고. 그래서 그 모든 실향민 정서가 저한테 뿌리 깊게 박혀 있었고, 언젠가 그 이야기를 작업으로 풀고 싶었는데,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뭐 통일부의 의뢰로 이제 뭐 작업을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했던 옛날에 동해북부선, 1937년에 개통했던 뭐 양양, 강원도 양양에서 북한의 원산을 오가던 그 7시간 30분 만에 원산과 양양을 오가던 그 흔적이 연결을 위해서 뚫어놓은 터널이 지금은 단절을 상징하는 막힌 터널이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죠. 이때 시리즈가 대부분이 그런 분열과 단절을 맞습니다. 의미하는 제가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막혀 있는 터널 맞습니다. 앞에 그런 맞아요. 사진도 봤고 예. 정말 재미나기도 하고 특히 의미 있는 작업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어떤 삶의 궤적에 따라서 의미 있는 작업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뒤 작업도 굉장히 기대되고 궁금해요. 앞으로는 어떤 작업을 기대해도 될까요?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홍보를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10월 6일 금요일 서울 삼청동 뮤지엄 한미 삼청별관에서 제 개인전을 하거든요. 거기에 많이 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신작으로 거기서 전시를 하는데 이 신작은 대한민국 주변의 섬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그 변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외떨어진 섬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에 3,000개가 넘는 섬이 있대는데 섬에서 벌어진 일들이 어떤 식으로 변형이 돼서 지금 현재 우리 삶에 개입하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오늘 너무 즐거웠는데요. 진짜 너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나그랑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 중간중간 저는 또 이렇게 훅훅 같이 이렇게 느낌이 터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또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예, 뭐 감사드리고 뭐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저는 실패를 굉장히 장려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제가 뭐 수업을 할 때라던가 많은 시도를 하고 실패를 계속 이제 겪으면서 피드백을 통해서 수정해 나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거를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작가가 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 또 대학에서 교수님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니까 아마 학생들도 우리 교수님처럼 나도 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 말씀 중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실패는 당연한 프로세스다. 이야,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실패가 많으면 많을수록 대신 그 실패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멈추지 않으면 되는 거죠. 오늘은 김신욱 작가님을 모시고 작가님의 카메라를 만지게 된 계기와 유학의 얘기와 그리고 군대 그리고 가족의 얘기까지 굉장히 사진과 함께 따뜻한 얘기를 알아봤습니다. 우리 또 다음번에도 이 아름다운 얘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엘 지배인님, 나그당 셰프, 우리 영상에 댓글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를 해드려야지. 댓글, 추천, 쿠폰, 팍팍팍!